정씨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유독 높고 푸르렀다. 고향으로 간다. 아버님 묘소로. 그렇게 시작된 길이었다. 한양에서 황해도까지 사나흘을 걸어야 하는 먼 길을. 정씨 마님은 평생 가마나 말을 타고 다니던 몸으로 처음 두 발로 땅을 밟으며 걸었다. 비단신 바닥이 떨어져 나가고 곱게 손질한 손톱이 거칠어졌다. 사흘째 되던 날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보통 비가 아니라 태풍을 몰고 오는 폭우였다. 정씨는 길 한편의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려 했지만 은자가 부족했다. 마님, 이 돈으론 방값도 모자라요. 주모의 차가운 말에 정씨는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비에 젖은 옷이 살에 달라붙어 오들오들 떨렸지만 갈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겨우 몸을 일으킨 정씨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황해도 끝자락까지는 아직도 하루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어젯밤 비에 젖은 탓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정씨는 마침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어촌에 도착했다. 짠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이게 뭔가 굵직한 사내 목소리가 들렸다. 정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들어올리는 것을 느꼈다. 거친 손이지만 의외로 조심스럽게 자신을 품에 안는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사내는 개 같았고 곧 짐승이었다. 눈을 떴을 때 정씨가 본 것은 낡은 석가래가 드러난 초가집 천장이었다. 코끝엔 바닷비린내와 함께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이 욱신거렸다. 깨었구만. 문득 들린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문간에 커다란 사내가 서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그야말로 짐승 같은 체격의 남자였다. 얼굴은 바다바람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눈빛은 거칠면서도 어딘지 순박한 구석이 있었다. 누구시며 여긴 어디입니까? 정씨의 물음에 사내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다. 내 이름은 곤세여. 이 마을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어부지. 여긴 황해도 끝자락 물치리 마을이고 그럼 저를 구해주신 분이 그렇소? 느티나무 밑에서 죽어가는 걸 내가 업어다 놨지. 사내의 말투는 투박하고 거칠었다. 양반가에서 자란 정씨에게는 처음 듣는 말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고 꾸밈 없는 느낌이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소? 곤세는 마루에 앉으며 정씨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비록 초라한 행색이지만 손을 보나 얼굴을 보나 여간 귀한 집 마님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마님께선 어찌 이런 데까지 혼자 오신 거요? 정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첩이라서 쫓겨났다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정이라 곤세는 더 묻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 사는 이야기가 다 똑같다는 걸 아는 듯 했다. 그래, 아무튼 몸이 나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도 좋소. 빈 방이 하나 있거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패를 끼칠, 패 끼치는 게 뭐 있소? 밥 한 그릇 더 짓는 것도 아니고. 곤세의 말은 언제나 단순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날 저녁 곤세는 된장찌개와 보리밥을 끓여 정씨 앞에 내놓았다. 정씨는 평생 이런 거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맛이 있었다. 아니, 맛있다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맛이 어떠하오? 맛있습니다. 진심이었다. 한양에서 먹던 산의 진미보다 이 소박한 저녁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곤세는 그런 정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상한 여인이로구나. 귀한 집 마님 같은데 변변찮은 밥상에도 고마워하다니. 그 밤 정씨는 작은 뒷방에서 잠을 청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방에서 자는 밤이었다. 바깥에서는 바닷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건너편 방에서는 곤새가 드르렁거리며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마님의 손끝, 곤새의 심장을 건드리다. 사흘이 지나고 정씨의 몸이 회복되자 그녀는 곤새에게 말했다. 이제 몸도 나았으니 떠나야겠습니다. 어디로? 아버님 묘소로 가서 성묘를 드리고 그 다음엔 글쎄요. 곤새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여인이 떠나면 다시 혼자가 된다는 생각이 들자 왠지 허전했다. 그 다음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여기 더 있어도 되지 않겠소? 하지만 계속 신세만 질 수는. 그럼 일을 도우시오. 나 혼자 하던 집안일을 둘이 하면 한결 나을 것 아니겠소? 정씨는 곤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사실 갈 곳도 없었고 이 투박한 사내에게서 느끼는 안정감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날부터 정씨는 곤새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다. 평생 하인들이 해주던 일을 직접 해야 했기 때문이다. 쌀을 씻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부어 밥이 질척해졌고 빨래를 할 때는 비누를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지만 곤새는 한 번도 핀잔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그 고운 손으로 이런 일 하기 힘들 텐데 괜찮소? 괜찮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요. 진심이었다. 정씨는 자신의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다. 한양에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 지루했는데 여기서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다. 어느 날 곤새가 고기잡이에서 돌아왔을 때 정씨는 마당에서 새우를 까고 있었다. 작고 하얀 손가락이 능숙하게 새우 껍질을 벗겨내는 모습을 보며 곤새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이보시오. 곤새의 부름에 정씨가 고개를 들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이라 그녀의 얼굴에 붉은 노을이 비쳤다. 그 모습이 곤새 눈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뭔가요? 아니, 그냥 곤새는 할 말을 잃었다. 이상하게도 이 여인 앞에서는 자꾸 말이 막혔다. 평소에는 거침없이 내뱉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기만 했다. 오늘 고기가 많이 잡혔나 보네요.
정 씨가 곤세가 들고 온 생선을 보며 말했다. 그래요. 오늘은 운이 좋았어. 그럼 저녁에 생선구이 해드릴게요. 고맙소.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곤세는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을 정 씨에게 들려주었고, 정 씨는 집안일을 하며 느낀 소소한 즐거움을 곤세와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둘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봐, 곤세네 집에 언제부터 여자가 들어왔나? 며칠 전부터 그런 것 같던데. 꽤 고운 여인이더라. 곤세 그놈 복도 좋지. 저런 마님을 어디서 구해왔담.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곤세와 정씨는 그런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정씨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곤세가 다가왔다. 그 손으론 고쟁이 매는 것밖에 못할 줄 알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에 정씨는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곤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거요? 네, 계속. 그 대답에 곤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한겨울 방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겨울이 찾아왔다. 바닷바람이 유독 차가워지고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는 날이 줄어들었다. 곤세도 마찬가지였다. 거친 바다에서는 배를 띄우기가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곤세와 정씨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낮에는 함께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아궁이 앞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님은 어디 출신이오? 어느 날 저녁 곤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정 씨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계속 궁금했다. 한양입니다. 한양이면 꽤 먼 데서 오셨구만. 가족은? 정 씨는 잠시 침묵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자신을 버린 남편과 미워하는 본처밖에 없었다. 없습니다. 혼자예요. 그래서 이런 외진 곳까지 오신 거군. 곤세는 더 묻지 않았다. 정 씨의 표정에서 아픈 과거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곤세 씨는 어떠세요? 가족이 있으신가요? 나도 혼자요.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웠지. 마님이 오기 전까지는. 곤세의 솔직한 대답에 정 씨의 가슴이 뜨끔했다. 이 투박한 사내가 자신 때문에 덜 외로워졌다니. 저도 그래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그날 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는 눈발이었지만 점점 굵어져서 마당이 하얗게 변했다. 곤세는 마당에 소금독을 덮으러 나갔다가 온몸이 젖어서 돌아왔다. 어머, 이렇게 젖으시면. 정 씨는 황급히 수건을 가져와 곤세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했다. 괜찮소? 이 정도는 안 됩니다. 감기 들면 어떻게 해요? 정 씨는 아궁이에 불을 더 지피고 따뜻한 국을 끓였다. 곤세는 그런 정 씨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고맙소.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정 씨가 끓인 국을 떠서 곤세 앞에 놓았을 때
곤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정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곤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님, 네, 고맙소. 진짜로. 그 순간 정씨는 곤세의 마음을 느꼈다. 그저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더 깊은 마음을 담은 말이었다.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로 잠시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첫 입맞춤은 바닷바람보다 짰다. 그날 밤 정씨는 잠이 오지 않았다. 곤세와 손을 맞잡았던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의 감촉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다. 뒤척이다가 결국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달빛에 비친 눈 덮인 마당이 아름다웠다. 잠이 안 오는구만. 뒤에서 곤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이상하게 잠이. 곤세가 정씨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마님, 네, 내가 마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오? 정씨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니 떨렸다. 모르겠어요. 난 마님을 좋아하오. 곤세의 고백은 단순했다. 꾸밈없고 솔직했다. 정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도, 뭐라고? 저도 곤세 씨를 좋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곤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정씨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화했다. 그럼 내가 마님을 안아도 되겠소?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곤세는 천천히 정씨를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정씨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마님, 네, 내가 마님을 입맞춤해도 되겠소? 정씨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원했다. 곤세의 입술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리고 정씨의 입술과 맞닿았다. 첫 입맞춤은 짜고 거칠었다. 바닷바람을 맞고 살아온 사내의 입술답게. 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입맞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부끄럽지만 행복한 웃음이었다. 이제 정말 잠이 안 올 것 같소? 곤세의 말에 정씨가 웃었다. 저도요. 그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묻어났다. 곤세는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면 가장 좋은 생선을 정씨를 위해 남겨두었고 정씨는 곤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었다. 마을 사람들도 이 둘의 변화를 눈치챘다. 곤세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 여인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아무래도 둘이 뭔가 있는 모양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제육장?
소문은 퍼지고 선택은 남았다. 봄이 되자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곤센의 집에 들어간 그 여자, 한양에서 온 양반집 마님이래. 양반집 마님이 어부하고 산다고? 쫓겨나서 온 거 아닐까? 소문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마을 이장인 이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이영감은 마을의 어른이었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영감이 곤센의 집을 찾아왔다. 곤세야,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곤세가 마당으로 나가자 이영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무슨 소문 말입니까? 내 집에 들어온 그 여인 말이야. 한양 양반집에서 쫓겨온 마님이라던데 사실이냐? 곤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정 씨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그걸 알면서도 함께 사는 거냐? 네. 곤세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장가를 가야 할 텐데 그런 여자와 엮이면. 영감님, 곤세가 이영감의 말을 가로막았다. 저는 그 양반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의 그 양반만 알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전 그 양반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영감은 곤세의 단호한 말에 놀랐다.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곤세가 이렇게 강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냐? 네, 진심입니다. 이영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그럼 그 양반 의견도 들어보자. 집 안에서 정 씨는 차를 끓이고 있었다. 이영감이 들어오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영감님. 그래, 편히 있게. 나는 이 마을 이장인 이영감이라고 하네. 알고 있습니다. 곤세 씨한테 들었어요. 이영감은 정 씨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비록 소박한 옷차림이지만 품위가 있었고 말투도 교양이 있었다. 정 씨라고 하던데 한양에서 어찌 이런 곳까지 오게 됐나?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첩이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버님 묘소가 이 근처에 있어서요. 성묘를 다녀오려다가 몸이 아파서 곤세 씨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정 씨는 곤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곤세하고? 네. 이영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곤세의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고 정 씨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정 씨, 자네는 양반집 마님이었는데 어부의 아내가 되어도 후회 없겠는가? 후회요? 정 씨가 미소를 지었다. 영감님,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요. 이런 삶이 행복하지 않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이영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는 진짜로 곤세를 사랑하고 있었다. 곤세야, 너는 어떤가? 저는 마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좋다, 이영감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정식으로 살림을 차려라.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두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그 사내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다. 이듬해 봄 정씨와 곤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간소한 혼례를 올렸다. 화려한 혼례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정 씨는 이제 정식으로 곤세의 아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곤세네 마님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시선이 곱지 않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 씨를 인정하게 되었다. 정 씨는 마을 부녀회에 나가 김장을 담그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양반집에서 배운 교양이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서 기뻤다. 곤세도 변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거친 어부였지만 이제는 아내를 생각하는 다정한 남편이 되었다. 고기잡이에서 돌아오면 항상 정 씨를 위해 좋은 생선을 골라오고 장에 갈 때면 정 씨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사왔다. 여보, 오늘은 뭘 사왔어요? 호박씨요. 마님이 호박죽 좋아한다고 했잖소. 이런 대화가 두 사람의 일상이 되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어느 날 정 씨는 곤세에게 말했다. 여보, 감사해요. 뭐가? 모든 게요.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곤세는 정 씨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고마운 건 나요. 마님이 있어서 이 집이 집 같아졌어. 전에는 집 같지 않았나요? 그냥 잠자는 곳이었지. 이제는 진짜 우리 집이 됐어. 정 씨는 곤세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이곳은 처음으로 진짜 집이 되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작년과 같은 겨울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겨울이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느라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 되었다. 눈이 내리는 밤, 두 사람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마님, 후회 안 하십니까? 뭐려? 이런 총구석에서 어부 아내로 사는 것 말이에요. 정 씨는 곤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여보, 저는 처음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한양에서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여기서는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도 가끔은 그리우실 텐데. 그리운 게 뭐 있어요? 저를 버린 사람들을요? 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는 이곳이 고향이고 여보가 가족이에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곤세는 정 씨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여인이 정말로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도 마님을 만나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요? 전에는 그냥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먹고 자고 일하고. 그게 전부였어. 근데 마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라는 게 생겼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 정 씨는 곤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이 났다. 이 투박한 사내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니. 저도 여보 때문에 변했어요. 전에는 남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그의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에 좋은 소식이 돌았다. 곤세네 마님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한양에서는 아이가 없어서 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 정말로 아이가 생겼다니. 여보,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마님이 요즘 입덧도 하시고 마을 할머니들이 다 그러시던데요. 곤세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의 아이를 가져줄 여인이 있다는 것이, 진짜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고마워요, 마님. 제가 고마워해야죠.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며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가을이 되어 정씨는 곤세를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이 영감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나섰다. 이름을 정한이라고 하자. 정착할 정자에 한 사람 한 자. 이 마을에 정착해서 한 사람으로 잘 살라는 뜻이야. 두 사람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한이. 이 아이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자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그렇게 정씨와 곤세는 황해도 끝자락 작은 어촌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한양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정씨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곤세라는 든든한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인정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졌다. 버려진 양반집 마님과 짐승 같던 어부가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담으로,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씨와 곤세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고 편견을 이기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낸다. 버려진 것에서 시작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다.